생각하시는 것을 깊이 체득하여 감격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보니까 원고 지금 더 길어요. 43회. 글자가 한 4,000여 자가 됩니다. 4,441자에 보니까. 한자가. 그 세는 것도 보통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읽고는, 이 감동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까 서예하신 분입니다. 한 칸만 좀 내려가 보시면, 답장 내용 뭐냐, 참, 이 말이 참 저는 잠깐 올려주시면 인상적입니다. 전하께서는 빨리 이루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한자로 불구속성, 작은 이익을 귀히 여기지 마시며, 불기소비, 작은 배단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불계소패. 보십시오. 속도의 문제, 작은 이익, 눈앞의 이익, 또 안 좋은 것, 말 나오는 것, 이거 가지고는 큰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꾸준하게 추진하시면 끝났던 말이 저절로 하라앉고 민심도 자연히 안정될 것입니다. 부원, 계속 떠가는 그런 떠다니는 말들이 스스로 사라지고 가라앉고 민심이 다 안정돼서 결국은 북방 영토 그 지역이 다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게 이 바로 김종서의 답이었습니다. 세종이 바로 그쪽 더 내려가 보시면요. 그리고 김종서한테 이제 또 격려합니다. 내가 북방의 일에 대하여 밤낮으로 염려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겸의 글호를 보니 가히 걱정이었거든요. 어떤 느낌일까요? 북방에서 편지를 받고 경우가 완전히 맡긴다. 나 비로소 믿음이 생겼어. 아무 걱정할 테니까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해봐 라고 밀어준 것이죠. 그때 세종이 또 내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종이 잘하는 특기가 있거든요. 옷 벗어주기. 임금이 입고 있던 의의를 또 벗어주시고, 그러니까 세종은 굉장히 항상 그 옷을 임금이 최고 용포를 이렇게 같이 내려주십니다. 우리 좋은 행사가 내년도에 한번 혹시 그 의상 옷 하는데 좀 협찬을 받아서 오신 분들께 좀 한 번씩 선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가능하실까요? 이 용포는요 그냥 두루마리기 때문에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바로 이분, 제가 아까 이분이 그날부터 꼬박 사흘을 쓰셨대요. 4,444자를 쓰신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안타깝게도 제가 이 밑에 있는 길다란 글씨인데요. 그걸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래 넘겨보실까요? 정기 선생이 이 세종과 김종서 대화가 얼마나 진지하고 상세했는지 또 용기를 힘을 부르는 내용이었던지 잠시도 사흘 동안 붓을 내려놓을 수 없었대요. 근데 글씨가 아주 귀결하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시다 보면 앞으로 오른쪽에가 그 벽이 하나 있는데 구운 벽돌로 된 벽이 있어요. 이른바 정간보 벽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정간보로 만들어진 자료집에 있나요? 예, 정간보 세종 때 만든 악보 아닙니까? 그걸 이제 벽돌로 붙여가지고 저희 교과를 지금 이렇게 악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사연이는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왔을 때 그 당시 정태균 총장님이 좀 세계에서 다른 데서 많이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좀 기념 상징 하나만 남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아주 세종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종을 특성화하려면 세종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이것만이 필요하다. 이분이 굉장히 고민하셨대요. 이분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타도 엄청 잘 치고. 그래서 세종이 했던 악보를 이제 다 해가지고 벽돌을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도자기 학과가 있기 때문에 다 새긴 거예요. 악보를 두 가지 악보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장당 2만 원가 되면 이제 다 벽돌을 새겨줍니다.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정도가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그걸 말해요. 근데 그 글씨가 바로 쓰신 분이 이 정기종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종시대의 품격 있는 글씨 정도는 이분밖에 이런 게 없더라고요. 많은 캘리그라퍼를 했으나
정통의 한자 글씨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4월 동안 꼬박 이제 해서 이날 전시를 이렇게 쭉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뭐 주인공들이 계시는데 제가 허락도 안 먹고 지금 카톡 사진을 인용해 왔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지금 뭐 대전에 계시고 뭐 서울에 또는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고 공동연구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재미있게 대화를 많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짧았지만 무슨 단체 카톡을 이제 해서 제가 퀴즈를 냈죠. 이 보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제가 머리도 식힐 겸 세종시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퀴즈를 내겠다 하더니 권 박사님께서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세종 고민해야 되니까. 당연히 권 박사님께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황 1은 이겁니다. 보시면 실록에 있는 제가 처음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승지가 보고를 합니다. 자꾸 화폐를 안 쓰는데 화폐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굴량미로 복원하고 묵은 쌀, 굴량미는 3년마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새로 이제 쌀이 썩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묵은 쌀을 판매하자. 옛날에는 판매를 하고 한자로 화매라는 말 쓰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이미 팔렸다는 것입니다. 3,000석에서 5,500석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그 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판매 정책이 금전의 다소를 불개하고 그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앞다투어 사다 보니 힘있고, 그러니까 강하고 유력자, 힘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만이 득지 그걸 사게 되고 노약자는 결국 종일 한 대의 쌀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이제 제가 던진 문제입니다. 아직 답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 아래 끝나고 좀 살짝만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면 노약자도 쌀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역시 의논해서 알아라. 세종은 당시 생각이 귀찮으니까 되게 보면 의논해서 알아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쭤보면 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놀랍게도 우리 7분이 같이 카톡방에 계시는데 한동안 잠잠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함진호 박사님만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국정원 연구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게 뭐냐고요? 일정 그대 이상은 못 사게. 일정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뭐 한 석이라든가 2석만 하고 못 사게 하는 하루에. 좋습니다. 원 교수님은 보셨죠? 내용 다. 여재혁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여튼 제가 볼 때 세종이 굉장히 창의적인 것 하나가, 우선 이거 하나 이제 다른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개 이제 세종이라면 한 10개 정도를 지금 사례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세종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컨대 또 하나가 쌀을 판매하는 사람들 곡물상이 자꾸 대를 저울 대를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한 대가 안 되는데 그냥 된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조정 관리들은 그럽니다. 그거 다 우리가 만들어서 정관에서 판매해야 되자. 그렇게 합니다.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세종이거든요. 대를 많이 만들어요. 대를 많이 만들어 백성들이 팔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저 관에서 만든 대를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을 뭡니까? 무시하고 자꾸 이거 이제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배를만 만들어서 대신에 많이 팔아서 그걸로 올바른 배로 잘못된 배를 없애버렸어요. 아까 악화가 반대가 양화가 악화를 쫓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1500년대, 1400년대 임금이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관이하지 말고 우리는 해줄 것은 표준만 만들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거는 한 박사님 얘기입니다. A 박사님은. 참고로 A, B 섞어놨습니다. 아, 이거 내공이 필요한 문제네요. 앞다투어 샀다고 하니 시세보다 싸게 팔았던 것 같은데 쌀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바로 화폐 사용을 독려하기 목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1인당 최대 구매 분량을 정해서 조금씩 파는, 아까 비슷한 얘기 하나씩입니다. 맞죠? 근데 또 다른 박사님은 날짜를 정해서 노인이나 부녀자만 사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니까 노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는 그런 그 배려, 이게 있겠다. 오늘을 언제는 노약자만 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누가 대신 또 보내서 편법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이제 노약자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대신 구매하면 혜택을 호도일 경우에 호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막 마음속으로는 지금 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살이 세종의 그 23명에게 다 한마디씩 사려게 하는 다살이 방법을 취하면 오늘 영능은 못 가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 볼까요? 근데 우리 이영래 교수님 말씀 제가 듣고 싶어요. 야, 혁신 미국에서는 네, 우리 뭐 이봉원 위원장이 열심히 생각 중이시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임승차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하여튼 세부 먼저 나온 것이 이렇게 실종 약자를 했기 때문에 무자녀,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은 제발로 와서 사가는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했죠? 네, 독거노인에게 나눠줄 쌀을 사겠다. 내가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도록 한다.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남으려 살 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저 역시 과학자들인 것 같아요. 정책을 추진할 항상 이를 이용하는 재빠른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소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처음 들었어요. 역사 간 사람 절대 이런 말 않거든요. 좀 넘어가 보실까요? 넘어가시면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판다. 각자 그러니까 제한을 뭐 각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사간다. 그런 것인데 좀 넘어가 주시면 힌트를 좀 드렸어요. 정부가 위에 넘어가겠죠. 정부가 이제 세종은 염려했던 것이 백성들 생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리들이 백성으로 생활 개입해서 돈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에서 대학 정책 관여해서 돈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생활 개입한 것을 피하려고 해서 두 번째, 식솔 파악은 우선 곤란하다고 봤어요. 우리 집에 누구 있는가 밖으로 세면 벌써 곤란해집니다. 세종이 강원도 대기근 때 관리가 곡식을 나눠준 대신에 스님들에게 이걸 나눠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자꾸 그걸 장난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권 박사님 아이디어죠. 이게 말이죠. 프랑스 감성이다. 사생활을 존중하는 걸 했다니 역시 정부가 나서면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학습 효과, 어떤 일이나 쟁점이 생기면 백성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하고 다음번에 더 잘 선택하도록 하는 것, 학습 기회가 세종이 제일 중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정보를 고루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종의 방식이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워지죠. 이런데 이거 블록체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블록체인이 뭡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 시스템은 대부분 다 신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전제하고 중앙에가 매개인을 둡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분산시키는 새로운 기술의 형태가 블록체인 이름은 나오는데 지금은 가상화폐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사갖고 이런 것도 다 알도록 그래서 두 번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가 보시면은 믿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무슨 장부라고 되죠? 분산장부. 분산장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분산장부에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장난을 막을 수 있는 쭉 넘어가시는.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종이 아르라기 때문에 많은 의견 하나가 승지, 그 당시는 대원이 승지로 나중에 바뀌는데요. 우승지, 우부승지죠. 남지가 인원수와 금전수를 쓰라는 것입니다. 다 나는 그 다음에 미국 수령을 참작하여 5, 6일 간격으로 교역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흔히 한 것입니다. 전체 얼마 남았는데 신청자가 받아가지고 나누라는 정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숭선 등은 미국 40석을 2개 서로 나누어서 한 곳은 남자, 한 곳은 여자로 해서 남녀가 따로 교육을 하게 하면 강자나 약자가 모두 받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나왔던 의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송인산이라는 사람은 두 곳으로 나누어서 각기 미국 40석을 격일로 판매하게 해주십시오. 두 군데 각각 40석 쭉 이어서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 접근 통로를 이제 나누자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대한일 첫 번째가 뭐였죠? 곡식 전체를 수막 나누는 거. 이것은 전형적인 관료들의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테니까 우리가 넘겨라. 그래서 관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따라가는 데요.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장소를 다르게 해서 일보다는 관료 개입이 줄지만 여기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남녀 가난한 백성은요, 부부 중 한 사람은 자녀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해야 돼요. 따로 쌀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인 사람들은 두 군데 가서 할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벌써 박탈당하는 것이죠. 기회 접근의 불평등입니다. 세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예요.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냥 두 개 나눠서 나눠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자, 넘어가 주시면. 이제 제가 세종의 얘기는 정말 우리 한 박사님 좋아하시는 집단 리더십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지들의 아이들을 다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문제가 될 것을 차단하거나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결정력, 행동, 이걸 자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다불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시작. 저는 제일 재밌는 거가 마지막에 예고 없이 불의의 이것입니다.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요. 불시에. 그러니까 우선 남녀를 구분하지 않게 해서 두 번째 어떤 오로지 두 사람밖에 없을 경우는 기회 접근의 차단이 해결되게 합니다. 차단시킵니다. 장소와 판매량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독점을 우선 막아주는 거예요. 한 군데만은 계속해서 로비를 하거나 관회에서 그걸 가져가거든요. 재밌는 것은 아까 불의하의 화매에서 일정 간격을 두되 예고 없이 판매하느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 혜택을 높여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세 군데로 나눔으로써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한 곳이 아니고 세 군데가 늘어나는데 뭡니까? 무려 1500석이니까 40석인가요? 그러면 12번 이상의 그런 기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이번에 갔더니 놓쳤어. 다음번에 서로 물어볼 거거든요. 다음에 어디로 가지? 아, 여기가 좋겠어.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과 결국은 학습 능력을 키워준 거예요. 그러나 몇 개를 분산시킴으로써 독점을 또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다 보면 뭡니까? 야, 화폐가 좋대, 화폐. 화폐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중요한 우리가 되게 정치를 보면 처음에 의도가 사라져버리고 작은 것에 휘둘려서 엉뚱한 결론이 나거든요. 세종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화폐를 많이 사용하겠다. 화폐가 좋은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를 많이 쓰게 되고 자기가 찾아가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얻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점이 세종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이어집니다. 국왕이 그런 정도의 세밀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우리 안 박사님. 네, 비판적으로 보면 너무 세세한 데까지 관여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이렇게 뭐 쌀 나눠준까지 이렇게 관여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넘어가 보시면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국 관리들이 백성 대하는 태도를 거의 안 했어요. 관리들 관여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정부 실패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권유진 박사님 얘기인데 밀력물상 뭐죠? 제발 백성들의 힘을 상하게 하지 마라. 뭐 한다고 자꾸 백성들 힘 빠지게 하는데 정말 우리 힘 빠지게 할 정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힘 빠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관리에게 민간의 힘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깜놀이었다. 이때 이제 한 박사님 얘기인데요. 어디선가 리더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세밀한 것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억나시나요? 어디인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안사탕 전략. 그래서 이제 제 자주 쓰는 말이 와우입니다. 카투에서. 긍정 반응. 이제 아까 이어진 말. 그럼 다 아냐? 큰 것과 세밀한 것. 근데 그 사이에 미들 사이즈 인들이 있대요. 이것을 위임하라. 그 알사탕 껍질 방식이다. 너무 재미있게 있어요. 양쪽을 조여야지 된다. 가운데 것은 다 맞게 된다. 모든 디테일이 아니고 핵심적인 디테일만을 잘 챙기고 놓치면 큰일 나는 것만 챙겨낸다. 우리나라 정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양쪽에 가장 큰 것과 작은 것 이걸 놓치기 때문에 정치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지금 신념의 변화가 없으시죠? 네. 아무튼 계속 그런 그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바로 가족과 이걸로 가야 됩니다. 하이킹 하다가 이제 자전거 세워놓고 열심히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논문 쓰다가 참여도 하시고 세종의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이 대화 자체가.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뭐 어떠신가요? 좀 보시기에.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 발표하실 때그 세팅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 그거를 토목하시는 분들 얘기를 토목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지적도를 보고 설계하는 것은 하수다. 고수의 설계 방법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발자국이 어디 나는지를 보고 그 발자국 위에 길을 내주는 게 우리 그 도로 설계자들이 하는 기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시카고의 인구 데이터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죠? 방금 저 같은 내용이 지금 우리 실질 현실 세계에서 접목되는 경우가 한국의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다음에 최근에 각종 메이커스 스페이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뉴욕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뉴욕에서 19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각종 크레딧 카드 사용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정보와 사용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든가 스타트업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데 그걸 갖다 전부 다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움직이는 동선을 봐서 A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니까 제조업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그럼 여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중심적인 경우에는 또 그쪽에 관계된 것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아까 그 관에서 들어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온갖 건데 전부 다 서울시가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뉴욕시 전체에서 공공이 들어가는 안트로프로십 센터나 엑셀러레이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민간이 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서 민간이 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까 그 내용을 보면서 토목 설계자들의 설계하는 방식 과거에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기 전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그 발자국을 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해서 실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내놓는 솔루션도 아까 전에 저기서 불시하는 것도 시간을 해서 그죠? 우리 노약자들이 어느 때 좀 더 자유롭게 그 화폐를 가지고 쌀을 살 수 있겠는지 또 장소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데이터 과학자들을 최대한 중용을 해서 집현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하기 전에 물어볼 때 과거에는 어떤 뭐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었다면은 이제는 빅데이터 과학자들한테 질문을 해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혹시 이제 네, 저는 충주에서 온 이봉원입니다. 복지 분야 연수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들 자체를 고민하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의논하는 것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또 더운 여름에 머리 뜨겁게 저렇게 길게 카톡으로 하실 거 보고도 참 피곤하셨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려주셨던 것처럼 의견을 물론 듣긴 듣지만 뭐 그렇다고 리더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정확한 결론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도리를 해줘야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또 잘못하면 의논하고 아래라 그래놓고 의논만 잔뜩 하고 또 알아서 하라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뭐 저것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폐를 사용하는 걸 독려하는 장점은 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살 수 있는 거야? 늘 긴장하고 기다려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임금이 의논하고 의견 받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정확하게 그래도 결론을 임금이든 아니면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리더들이 그래서 실행해보고 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렇게 좀 마무리해주는 결정력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인상 깊게 마지막 장면에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라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소통이라는 걸 볼 때요, 세종이 무슨 얘기를 하고 끝에 꼭 뭘 덧붙입니까? 의논해서 아뢰라. 이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인 것 같아요. 라는 말하면. 지시가 아니고, 뭐 얘기해봐라.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말이 들어오고, 동시에 인재를 쓰는 거거든요. 저는 세종의 그 인재 쓰기 핵심, 소통 핵심은 그 치평요람에 나온 것처럼 인재 쓰기 핵심은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쓰는 것이다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참 공감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자리를 줘도 그 사람 아이디어를 정책해놨으면요 인간 병풍에 불과한데 인재 쓰기 본질은 바로 아이디어, 그 사람 말을 들어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와 그 사람 말을 함께 듣게 되거든요. 그게 세종 소통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즘 이것도 카톡에 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세종의 일하는 방법을 보면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오늘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세종은 항상 보면 문제에 대한 진단 항상 뭐가 문제인지를 골고루 경찰관이라고 해서 여사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집현전을 물어보기도 하고 백성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진단 단계를 아주 충실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그럼 우리 이걸로 가보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회의 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 5년에 200몇 들었습니까? 부장님? 1년 다 세보시더군요. 경연을. 그 많은 1년치를 다. 그래서 그 많은 회의를 통해서 대체 뭘 했을까? 뭐 1년에 250회면 하루에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엄청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뭘 가고자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 신기종, 기지개 펴듯이 모든 말을 다 꺼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안 좋을 것을 끌어내는 거죠. 사실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지도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연구실 찾아가 들었고 지금도 통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통화를 합니다. 특히 제가 연구실 찾아가면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요. 나오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야, 이 바보같이 뭐 그런 일을 다 했을까 하는 아, 창피해. 뭐 그런 걸 많이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런
한편으로 고마운 것은 아 그래도 믿을 만한 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실수하지 않겠구나. 제가 지금도 2시간 통화하는 거가 전부 다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정말 상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아 내가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 속마음을 다 내놓는 거구나. 태종이 그렇게 하면서 세종 5년 때부터 세종 4년까지는 태종이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적인 친정을 할 때부터는 아 우리나라 가까운 인재들부터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이 하나씩 성과를 거둬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목표를 공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구체적 단도리를 하고 지시하고 조치를 내립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거의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뭔가를 냅니다. 저는 이제 세종을 보면서 아 세종은 여기 변화갔구나. 지금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합니다. 그 평가의 대표적인 거가 백서예요. 제가 아까 뭐 백서를 지금 아까 학원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호주시 세종 인문도시 사업을 3년 동안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아쉬운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백서를 해야 되는 사실 어느 기관에서도 백서 하라고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 돈을 내던 거죠. 개인 돈 내지 않으면 누군가를 가서 이제 뜯어내야죠. 이번에 저희 또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서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에 진전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세종이 늘 이렇게 백서를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평가를 합니다. 실정산 4편, 천문학 프로젝트, 농사직설, 농사에 관한 거, 향약식성방, 의학에 관한 거, 거의 모든 분야의 책이 다 그 백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백서가 만들어진 세종께서 딱 역시 받아 적어. 서론 받아 적게 합니다. 정초, 네가 농사짓을 받아 적어. 서로. 각 분야에서. 그 다음에 제목도 세종이 붙여줘요. 이거 농사직설이 좋겠어. 세종이 한 것은 마지막 서문과 제목 붙여주는 거예요. 훈민정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다 세종이 직접 제목을 붙여준 것입니다. 서론과 함께.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고 마지막으로 더 나가면 그 피드백을 해요. 백성들한테 다 결과를 알려주고. 훈민정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백성들한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것도 못하지만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 그래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세종의 그 소통 지정, 소통의 정치였고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뭐 계속 세월호 이후에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뭐 제천 화재 참사 또 이어질 거예요 조만간. 우리 여러분 다 이제 안전할 것 같습니까? 왜 또 발생합니까? 학습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정부가 관이 쥐고 있거든요. 관이 쥐고 왔다가 던지니까 백성들은 계속 반복돼 눈치만 보고 당하는 거죠. 세종이라면 정말로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정보를 백성들한테 주고 일에 대한 평가를 잘 엄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구성원들의 고루 알려줘서 아 다음번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무 교수님 경험담이 너무 생생하고 생생하고 아주 예, 자세해서 좀 어디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정말 컨셔스니스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여은자 교수님 맨 처음에도 컨셔스 리더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 세종이 전형적인 컨셔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일상에서 매사 말 한마디를 해도 아, 이 사람은 완전히 깨어있구나.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항상 의식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사에 컨셔스하신 박현무 교수님처럼 저도 올해 뭘 하더라도 좀 더 저만의 컨셔스니스를 더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실내에서 준비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 포럼에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오신 분도 있지만 처음 오셔서 아직 서로를 이제 익히지 못한 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도 더더욱 그렇고 또 이렇게 세종 즉위 600돌이라는 참 살리면은 참 의미 있고 깊을 수 있는 그런 해에 의미 있는 자리를 또 같이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가급적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실 수 있게 이제 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곧 그 영릉까지 같이 답사를 가실 분들께서는 이제 자차나 아니면은 이제 카풀로 같이 좀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동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저 아까 입구에서 이제 다 같이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오늘 좌석 배치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예, 좀 더 둥그렇게 앉게 해서 좀 더 서로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골고루 나누면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대화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더 갖게 하고 싶었는데 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미덕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연중 좀 더 깊이 있고 아주 그게 공부가 됐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후속 활동 계속 해볼 거란 얘기고요. 그리고 후에이지오 포럼은 올해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혼자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네, 앞으로 내년에는 그 후년에는 또 완전히 더 다른 업그레이드된 형식으로 준비될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실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릉도 이동을 하실 때는요, 제가 여기에 약도를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네. 뒷페이지 셋째 칸에 있는데요. 좀 오늘 날씨가 조금 굳긴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안 가보고 가기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가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아마도 우리가 세종지기만 해서 세종은 주차장으로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효종면 주차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 네, 세종대왕릉 주차장이 아니고요. 내비에다가 효종면 주차장이라고 찍으셔야만 됩니다. 네, 그래야 경치만 같이 찍어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효종면 주차장까지 전혀 밀릴 일이 없기 때문에 한 12분 정도면 도착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인데 아마 뭐 이래저래 뭐 짐 싸두고 하다 보면은 늦어도 3시 40분에는 다 같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효종면 앞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답사 가이드북 안에 사실 오늘 메시지와 이제 거기서 참고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 네. 효종릉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신 다음에 보면은 바로 앞에 관리사무소 건물이 보여요. 네, 거기 아주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3시 40분. 어디? 아니 지금 자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각자 가셔야 되거든요. 모이는 집. 네. 그 효종로 주차장에 3시 40분까지 집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도착 가능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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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소식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세종대왕릉 안 가신 분은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